안녕하십니까. 자, 밴드 기본기출 문제 6회차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문제하고 이제 물권법 총론 부분의 문제 이렇게 8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민법상 임대차 특별법이고요. 특히 그 두 가지 법에서 대항력 부여와 관련된 거, 보증금의 우선 변제와 관련된 거, 존속기한 및 갱신에 관련된 거, 이런 한 3가지 정도가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단 조문이 몇 개 안 되지만 그 조문들이 굉장히 까다롭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문을 이해 암기하시는 게 일단 출발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그 조문을 잡고 숙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먼저 접근하셔야 됩니다. 1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적용이 되죠. 따라서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거와 구멍가게, 주거와 인쇄소 이런 것들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주거라는 건 이제 사람의 의식주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2번, 주택임대차, 부동산 임대차죠. 우리 민법 621조에 의하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한데 만약에 그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는데, 자, 3번, 전입신고를 하게 되죠. 그 전입신고 한 때 주민등록한 걸로 보죠. 자, 4번, 주택임대차는 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자연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은 주거생활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법인 중에서 LH공사, SH공사,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 그 법인이 주택을 빌려가지고 무주택 서민에게 재임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입주자가 아니라 법인이 대항력이 생깁니다. 법인이. 그러니까 4번에 틀렸죠. 5번. 자,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지를 승계한 걸로 보죠. 이때 양수인은 뭐 매매를 통해서 양수한 자뿐만 아니라 상속 등을 통해서 포괄 승계한 자를 포함하게 되죠. 4번이 틀렸죠. 자, 2번에 1번. 요거 법정갱신이죠. 임대차 기한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 따위를 하지 않으면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임대차한 걸로 보고요. 2번, 임차인도 임대차 기한이 종료하기 전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 따위를 하지 않으면 똑같이 임대차한 걸로 봅니다. 자, 3번, 이렇게 1번, 2번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면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3번 틀렸죠. 자, 4번. 기간은 2년으로 보되 4번. 임차인만은 언제든지, 임차인만, 임대는 안 됩니다. 임차인만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게 되면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다만 5번. 임차인이 이기상 차임을 연체하거나 또는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무조건 법정갱신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게 차임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어쩌고 저쩌고 묵시적으로 갱신된 거, 묵시적 갱신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이거 오타가 있네? 예, 오늘. 바로 바꿔야 되겠네요. 예. 아, 좋군요. 이렇게 하니까. 오타가 눈에 딱딱 띄고. 자, 2번에 5번. 이렇게 됩니다. 2번에 3번. 한 번이 틀렸죠. 3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주택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주택임차인이 사망하게 되면 임차권은 당연히 상속이 되는데요.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그 사망한 임차인과 가정공동생활하던 같이 살고 있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사실혼 배우자에게 임차권 승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사망한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없어. 그럼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 승계. 만약에 사망한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있어. 근데 그 상속인이 따로 살고 있어.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어. 그럴 때는 사망한 임차인의 이촌인이 친족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공동 승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번 틀렸죠.
사실혼 배우자가 2천 이내 상속권자에 우선해서 승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2번 계약갱신 요구죠. 임대차 기한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 못하죠. 자, 여기서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적어도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되죠. 임차인이 이기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하고 이기 그 다음에 임대인 직계 존비속을 포함해서 임대인이 그 주택에 직접 거주할 목적인 경우 이럴 때는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의무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관계가 아닙니다. 4번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죠. 그 분쟁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조정의 효력이죠. 5번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습니다. 그럼 양수인이 임대인지를 승계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보증금 반환 의무자도 주택 양수인이 되겠죠. 5번도 옳은지만 틀린 거 1번. 자, 4번 상가 건물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1번 존속기간은 어떻게 보장해야 되죠?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보죠. 다만 1년 미만으로 일단 정했을 때 1년으로 보되 임차인만은 그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죠. 그게 1번이죠. 2번 주택임대차든 상가건물 임대차든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계약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3번이 틀렸죠.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죠. 주택은 6개월 전부터 2달 전이고요. 상가건물은 6개월 전부터 1달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1회에 한해서 행사할 수 있는 제한이 있는 반면에 상가 건물은 기간, 전체 기간을 제한하죠. 3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번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그 주택이나 상가 건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요. 만약에 법원이 기각을 하게 되면 항고할 수 있죠. 5번 주택임대차는 2기, 상가건물임차는 3기 연체 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구별해 두셔야 되죠. 자, 5번 상가건물임대차보법 적용을 받는 임대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몽땅 골라라. 기업 권리금 회수 규정 신설에서 명문 규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니은. 자, 요거는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한다. 원상 회복 특약이죠. 요 원상 회복 특약은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원상 회복 특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비용 상환 조건을 배제하는 특약이에요. 비용 상환 조건을 포기하는 특약으로 봅니다. 그리고 유효로 봅니다. 원상 복구 특약, 비용 상환 조건 포기 특약, 유치권 포기 특약, 유효. 니은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 자,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된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새로 임차한 자가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 임차인의 경우, 원래 이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 임차인은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된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임차한 자가, 새롭게 임차한 자가 소액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죠. 리얼 상가 건물 임차인은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대항력이 생기죠. 계약서상의 확정 일자는 대항력이 아니라 우선 변제 요건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기업과 디귿 두 가지가 되겠네요. 5번. 자, 6번 물권적 청권이라고 되어 있죠. 물권적 청권은 물권을 침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자가 그 물건을 침해하거나 염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그 물건에 대한 반환이나 방해 제거나 방해 예방을 청구함으로써 물권의 내용을 회복하는 이런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죠.
1번 지역권 저당권에는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되는데 반환 청구권만 인정이 안 된다. 조심하자 그랬죠. 2번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사람은 더 이상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 못하죠. 자, 물권적 청구는 현재 물권자가 행사하는 겁니다. 자, 3번은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민법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점유가 침탈되었을 때 행사합니다. 따라서 사기당해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점유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물건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은 사기에 의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어요. 소유물 반환 청구는 침탈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점유물 반환 청구는 점유 침탈을 요건으로 합니다. 자, 4번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죠. 점유자가 아니니까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죠. 물권적 청구권은요,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점유자. 근데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야. 아니니까 점유 보조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자, 5번. 자, 물권적 청구권은요, 침해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지지 않고 인정이 됩니다. 예컨대 불가항력적으로 침해됐는지,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는지 따지질 않아요. 따라서 만약에 물권이 불가항력적으로 침해가 되면 물권적 청구권만 인정이 돼요. 반면에 침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침해가 있다면 물권적 청구권 외에 손해배상 청구권도 플러스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당연히 수반하는 것은 아니겠지. 불가항력적으로 물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만 인정이 됩니다. 7번. 자, 186조의 적용을 받아서 등기를 해야 되는 거. 등기해야 되는 게 뭐가 있죠? 매매, 교환, 증여, 매매 이하 완결권의 행사, 특정 유증,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이행 판결, 점유취득시효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등기가 필요한 것들이죠. 혼동은 법률 규정한 소멸이니까 말소 등기 필요 없고요. 니은 교환은 계약, 법률 행위니까 등기해야 되고요. 디귿 기간 만료도 사건이죠. 법률 행위 아니죠. 말소 등기 필요 없고요. 리을 매매 이하 관계권 행사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죠. 법률 행위죠. 등기해야 되죠.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공용보험에 관한 권리는 당연히 취득하니까 공용보험에 관한 물권의 특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집합건물법 13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죠. 따라서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은 니은과 리을이고요.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은 기역과 디귿과 미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물권법 총론에서 특히 등기를 요하는 것과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 반드시 구별해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8번. 갑소유 땅의 을명의로 이전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되어 있다.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죠. 즉 물권이 변동되지 않고 추정력 없고 소유자의 처분 저지할 수 없고 가등기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다만 가등기 권리를 부기등기 형식으로 양도할 수 있고 가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회복등기할 수 있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본등기는 가등기할 당시의 등기명의 전 소유자를 상대로 하는 거고요. 본등기 청구는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있었던 제3자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고요. 마지막으로 가등기에서 본등기했을 때 소유권은 본등기한테 취득하죠. 그러니까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만 소급시킬 뿐 본등기의 효력, 즉 물권 변동의 효력까지 소급시키는 건 아니죠. 그런 것들이 기억나셔야 됩니다. 1번 추정되지 않죠. 가등기는 추정력 없다 그랬습니다. 2번 가등기한 본등기 하면 본등기한테 소유권 취득합니다. 본등기한테. 가등기 한때부터가 아니라. 3번 갑이 을이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갑이 병에게 넘겼어. 이때 을이 본등기를 하려면 현재 등기명의인 병이 아니라 현재 소유권 등기명인 병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의 갑 등기명 갑을 상대로 본등기 청구를 행사해야죠. 왜? 을은 갑하고 계약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해야 되죠. 자, 을의 가등기 후 갑이 정액의 저당권을 설정해줬어요. 그리고 본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을의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정등기가 있는 거죠.
가등기한 본등기가 있게 되면 그 사이에 있는 제3자 등기는 직권 말소됩니다. 따라서 4번도 틀렸죠. 5번 가등기상의 권리를 즉 가등기로 보존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을 가등기에 의해 보존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을 양도할 수 있죠. 그리고 가등기를 뭐 할 수 있다. 부기 등기로 이전해 줄 수 있죠. 그래서 5번 을은 가등기에 의해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가등기에 보존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을 가등기에 의한 부기 등기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 자, 요거를 가등기의 가등기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가등기의 가등기. 그 표현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가등기의 가등기. 이것도 추가해야 되겠다. 가등기. 가등기의 가등기가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가등기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가등기도요. 그래서 8문제 6주차 밴드 문제를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가랑비 요쳤습니다. 반복해서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